이거 절반 금액으로 업무타운이 만들어질 수 있는 지역에 우리가 역세권에 투자할 수 있으면 이거 어떻을까요? 좋죠. 절반 금액이면 1억대 초반인데? 그렇죠, 그렇죠. 거기 지역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네요, 그렇죠? 네 번째 지역은 아파트는 강남을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비아파트는 이 용산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여기를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너무 커지니까 그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번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가 진행된 거야, 지금.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어.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시간이 흘러주고 우리 수요자, 소비자들의 인식이 전환이 되면 서울 전체로 이렇게 퍼지겠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요 1차와 2차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들만 지금 가격이 살짝 회복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용산도 마찬가지고 이 주변 지역에 한강변 라인이라든지 또는 도심의 접근성이 좋은 라인을 따라서 그 교통 요건이 좋은 데를 중심으로 해서 아직도 여러분들한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기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요걸 우리 이꼬대님이 쏙쏙 맞죠.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비아파트 쪽에서 관심이 있어 하는 쪽은 분명히 이 지역에 재개발될 수 있는 이런 비아파트들이 어디가 있는지 사실 얼마만큼 이제 수익이 좋을 것인지를 찾는 건데 저는 여기서 꼭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부터는요. 이 공사비가 원체 높게 올라간 급등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재개발이 된다 안 된다 되니까 돈이 많이 오르고 집값이 많이 오르고 안 되니까 집값이 빠진다 이런 구분을 두실 게 아니라 이제는 이 공사비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을 만한 지역들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 지역들이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까지 나가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재개발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만 보세요. 첫 번째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역세권 지역들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을 보셔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지역은 여러분들이 한강변을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네. 역세권, 한강변, 누가 모르나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유망한 지역이면서 네. 아직 이제 상대적으로 네. 작은 자본.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금 1억대라면은 반지하 전세도 빌라 구하기 어려운 정도의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작은 자본으로도 서울의 그런 고밀 개발이나 입지가 좋은 넘사벽인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세권도 그냥 역세권이 아니고 이제 뉴타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역세권이다라고 한다면 대단지의 인프라를 다 누릴 수 있는 역세권이 만들어지는 아까 이렇게 좀 이제 애간장 태우지 말고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예, 첫 번째 지역 이제 지도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유타운 지역이라는 거죠? 네. 유타운인데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다는 네. 거잖아요. 유타운 어디입니까, 첫 지역인데요. 번째는? 그러니까 뉴타운 해제 지역 중에서 이제 신길 뉴타운이라고 있어요. 영등포에 뉴타운의 블럭이 애초에는 전체 블럭 자체가 굉장히 하나의 블럭으로 진행을 했다가 이 지역이 과거에 해제가 됐었어요. 해제가 되면서 반쪽은 아파트가 나왔고 반쪽은 해제가 됐는데 이 지역들의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게 되면서 이 지역들도 재개발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신풍역에 7호선이 있고요. 또 여기에는 신안산선이 신안산선이 앞으로 이제 개통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내년에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풍역으로 7호선으로 강남을 갈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신안산선을 따라서 여의도를 가고 도심까지 향후에는 갈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좋은 입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지역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하철역이 요 자리 신풍역 위에서 도림사거리역이란 자리가 새롭게 이제 지하철 역세권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바로 인접해 있는 요 자리, 여기 있는 곳이 과거에 16구역이라고 하는 신길 뉴타운 16구역인데 이 자리가 지금 재개발이 해제가 됐다가 들어가면서 여기서는 반쪽으로 서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는 신통기획으로 6월 달에 이 지역이 선정이 됐고요. 여기에 가까이 붙어 있는 이 자리는 여긴 역세권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같이 손을 안 잡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는 현재 역세권 개발로 추진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 지역에서 제가 물건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이 지역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이제 뭐 빌라 5년차 이내에 좀 비교적 깨끗한 빌라가 대략 여러분들 실투자 금액으로 2억대 중반입니다. 2억대 중반이고
최근 들어서 이 지역의 매물들이 이제 거의 매도할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물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물들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요 주변에 뭐 레미안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33평 기준으로 했을 때 15억대 실거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이런 저렴한 빌라 가지고서 새 아파트도 했을 때 15억, 그것도 추가 분담금이 역세권 개발이다 보니까 적게 들어가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좋은 입지에 있는 매물들이 잘 안 나오고 가격이 더 상승할 여력이 굉장히 큰 지역이 돼 있는 거죠. 두 번째 지역은요? 자, 두 번째 지역은 뉴타운 지역 중에 또 한 군데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도 이제 해제 지역 중에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데 강북으로 좀 올라가서 보면 무슨 뉴타운? 장인 뉴타운이 있습니다. 장인 뉴타운. 네.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이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장이자일 레디언트도 분양을 했던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뉴타운이 여기도 지정이 돼 있다가 과거에 여기도 뉴타운이 해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해제가 된 절반 정도는 새 아파트가 나오게 됐고 반면에 그렇지 못했던 지역들은 다시 재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돌고 지역에서 가장 여기서 가까이 붙어 있는 지역이 바로 요 위치가 장인 뉴타운 11구역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추진을 하면서 이 지역이 전부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재개발 사업들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유독 이 지역만 여기 이 일부 지역만 역세권 재개발로 추진하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이 강북 라인에서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1억대 초중반 정도 자금을 가지고서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를 가질 수 있으면서도 이 지역은 장인 뉴타운의 대단지로 형성이 되고 또 최근에 자이 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거의 9억에서 10억 사이에 분양이 됐는데 현재 시세는 10억에서 13억 정도대가 형성이 돼 있는 신규 아파트를 가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도 1억 초반에 12억, 13억 원에 대한 가격이 된다면 여기 역시도 수익률이 기대 수익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괜찮죠. 이게 장이 뉴타운 안에 있다라는 장점. 네.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로 돼서 고밀 개발을 추진한다. 아직 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권대님이 설명드리는 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좀 단지가 예를 들면 500세대 내외 정도 또는 1000세대 이상의 대형 규모 대단지가 되면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장애유탄 11구역 같은 경우는 작게 모아타운도 아니야. 작게 가로주택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 역 바로 앞에 이렇게 가로주택이 진행되고 있고 또 여기도 가로주택이 맞아요.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빨 빠진 것처럼 이렇게 애매하게 지금 역세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역세권을 추진하고 있는 이렇게 되는 지역과 여기 지금 가로주택들이 같이 합쳐서서 요 11구역 전체가 다 같이 좀 합의를 한 다음에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추진하는 속도라든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시차 때문에 여기는 그냥 그대로 가고 여기를 제외한 지역들이 역세권 350m 안에 들어가니까 여기는 이왕이면은 일반 개발보다는 역세권 개발하자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지금 확연히 나눠진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지가 되게 작은 단지가 나오는 거야. 물론 좋고 너무 작은 자본으로도 고밀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유망한 단지만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릴 지역은 이제 이 역세권 지역에 이런 주거 환경들도 잘 갖춰져 있으면서 업무타운들이 만들어지는 지역 역세권 두 곳입니다. 강동구에 있는 고덕동이에요. 고덕에 있는 상일동역이 있고 최근에 20억의 신고가를 뚫게 된 지역이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가 9평이 20억의 신고가를 찍었죠. 근데 이 위쪽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고덕 비즈밸리라는 여기는 14개의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또 최근에는 JIP가 사업까지도 매입을 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타운에 대한 기대감이 큰 지역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9호선이 앞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 9호선을 통해서 강남, 여의도 가기 좋고 이 5호선을 통해서 도심이나 여의도를 가기 좋은 접근성을 모두 다 갖추게 돼서 앞으로 굉장히 이 고덕동에 있는 지역의 이 입지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높아질 예정이고 여기에서 재개발될 수 있는 블럭이 요 구역입니다. 여기가 역세권 개발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고덕 2-2 지구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현재 투자 금액이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지역 중에서 좀 높아요. 여긴 2억대 중후반 정도. 사실 이 지역들의 노후도 여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강남이라든지 아무래도 송파 쪽에 있는 이런 수요층들도 이 지역에 많이 좀 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기대감들이 점점 높아질수록 매매 가격들은 더 상승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업무지구가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곳이 용산이죠. 그렇죠. 국제업무지구 전자상가. 네. 그러다 보니까 뭐 4, 5년 전에는 굉장히 작은 뭐 3천, 5천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때도 많은 분들이 투자를 저희가 권해드렸고 추천드렸고 많이 해드렸어요. 네. 근데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이 대표님 여기가 좋아집니까? 개발됩니까? 개발 언제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되게 망설이고 네. 많은 분들이 안 하고 소수의 분들이 하셨는데 맞아요. 그 소수의 분들을 제가 한 800명 정도 지난 10년 동안에 투자시켜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 개발구역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용산이라는 입지적인 차이는 좀 있지만 서울의 가장 외곽에 해당이 되지만 네. 여기가 대규모 업무타운이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의 외곽이면서 이런 업무타운이 들어있어 있는 데가 서쪽에 마곡지구가 그렇죠. 예. 그럼 마곡지구에 있는 아파트가 음. 김포공항에 뭐 소음도 있다 이런 뭐 맞아요. 이런 이제 유언비어들이 많이 있긴 하죠. 그렇죠, 있죠. 근데 거기 엠벨리 아파트 가격이 다른 데 비해서 서울의 외곽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격이 싸지 않잖아요. 사지 않죠. 그렇죠. 이게 이 업무지구 일자리 고덕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죠. 고덕 비지밸리를 한번 고려 대상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9호선 같은 경우는 강남도 가고 여의도도 가고 마곡도 가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급행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다른 전철 노선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자리에 접근성이 좋은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어떤 방향성이 잡힌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현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9호선이 언제 개통되죠? 이게 28년도에 개통. 자, 28년이면 지금 4년 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4년 뒤에 개통되는 게 거의 확실하단 말이야. 조금 더 늦어질 수는 있죠. 공사라는 게 그렇죠. 좀 지연되면. 그러면 1년 정도 늦으면은 4년 또는 5년 5년. 뒤에 개통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때 가서야 역세 공개발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지금부터 준비해서 개통이 되고 여기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 신청을 하면 지자체장이나 서울시장이 받아주겠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먼저 한다는 거죠. 맞아요. 좋은 생각이네요. 이건 모아놓고.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것보다 지금 준비하는 게 훨씬 낫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보신 여기가 지금 2억대 중후반이 이제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 절반 금액으로 업무타운이 만들어질 수 있는 지역에 우리가 역세권에 투자할 수 있으면 이거 어떻을까요? 좋죠. 절반 금액이면 1억대 초반인데. 그렇죠, 그렇죠. 거기 지역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거기 번째네요, 그렇죠? 네 번째 지역은 이 강북 대개조에서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 중에 서울시가 가장 빨리 재개발을 업무타운 개발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이제 은평구에 보면 불광역하고 녹번역 사이에 서울혁신파크 부지라는 자리가 서울시가 이제 보유한 땅에다가 개발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고 2030년도에는 이제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착공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호재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삼성역에 있는 한전부지. 네. 그러니까 7년 전에 이제 토지 분양이 됐어요. 현대자동차에 팔렸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 이제 터파기 공사 정도의 수준밖에 안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서울시와 이 현대자동차 그룹이 건물의 높이 때문에 층수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서울시는 100층 넘게 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는 건축비 많이 올랐으니까 50층짜리 2개 지면 안 되겠냐. 근데 현대자동차가 졌어요. 서울시의 고집이 더 세. 그래서 지금도 물밑에서 어쨌든 그것 때문에 논의 때문에 하겠다. 본격적으로 이제 건물이 못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있는데 터파기 공사는 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공사에 착공에 들어간 거야. 이 착공에 들어가니까 착공하기 전과 후가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여기가 이제 내년에 착공 들어간다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이게 핵심 포인트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에서 이런 비슷한 현상이 나왔으면은 그걸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투자할 지역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그걸 예측하거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저희가 매주 토요일 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프라인으로. 항상 한 주 먼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예약 신청하려고 했던 분들이 아니 월요일 날 전화하라 그래 놓고 월요일 날 다 마감되는 경우가 있냐라고 이렇게 항의하시고 이의 제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제 이 라이브가 끝나면 다 퇴근했거든요. 전화를 못 받아요. 그래서 내일 근무 시간에 목금토 근무 시간에 전화를 주시면 다음 주를 예약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이렇게 이 엑기스 같은
네 군데를 설명해 주시는 이꼰대님이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오늘 지금 네 군데 지역을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 원래 계획은 8군데였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지역이 무조건 다 좋으니까 와 달려가서 사야 된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유망한 지역들이 있는데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의할 점들은 주의해야 되고 이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들어가셔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덜컥 매수 들어가고 나서 아니 거기 하라고 해서 내가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이 절대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세미나 시간이나 상담 시간에 되면 그런 부분들 좀 자세한 얘기들을 주의사항까지도 제가 상세하게 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재테크나 자산 증식에 활용을 하신다면 저는 가장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큰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